네, 반갑습니다. 2022년 고2 9월 모의고사 30번부터 풀이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문장 넘버링 후 한글 요약해 주시고 모르는 단어는 미리 찾은 상태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0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담 스미스는요, pointed out 하면 point out 하면 우리 보통 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지적했습니다. 뭘 지적했냐면 전문화는 전문화인데 우선은 콤마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아이를 꾸며주기 위해서 쓰는 부가적인 설명이니 버리고 전문화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전문화는요 leads to general improvement 어떠한 전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의 전반적인 향상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전문화가 모든 사람의 복지에 있어서 전반적인 향상을 이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문화가 뭐냐면요. Each of us, 우리 각각이 focuses on, 집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에 집중을 하냐면 하나의 특정한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래 사실 문제 풀 때는 전문화가 뭔지 단어의 뜻을 아는 친구들은 이 부분 같은 걸 읽을 필요가 없겠죠. 이미 뭔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보면 아담 스미스는 전문화, 즉 우리 각각이 하나의 특정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전문화가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있어서 전반적인 향상을 이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전문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생각은, 그 개념은요, 간단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the idea가 받아주는 건 앞에 있는 전문화 내용을 받아준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문화라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고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 specialize in 자체도 지금 무엇을 전문화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저 한 가지 활동에만 전문화함으로써인데 뭐와 같은 거냐면 food raising 그러니까 음식 재배, clothing production 이제 옷, 의류 생산 아니면 home construction 주택 건설과 같은 그저 하나의 활동에만 전문화함으로써 each workers 각각의 노동자들은요 gains 얻습니다. 뭘 얻냐면 그 특정한 활동에 대한 숙달을 얻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활동에 이제 숙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번이 지금 맞을 수밖에 없는 건 전문화라는 건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하나의 활동만 특징 지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활동만 계속 하다 보면 각각의 노동자들은 당연히 그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숙달의 경지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하지만요, specialization, 전문화는 성립이 됩니다. 뭐 할 때만 성립이 되냐면 only if the specialist, 그 전문가가요 can subsequently trade, 지금 후속적으로 거래를 할 때에만. 근데 뭘 거래하냐면 그 또는 그녀의 생산물을 뭐와 거래하냐면 지금 전문가의 생산물인데 어떤 전문가냐면 다른 지금 활동의 라인에 있는 전문가의 생산물이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하지만 전문가는 지금 그 전문가가 자신 그 또는 그녀의 생산물이니까 자신의 생산물을 다른 활동의 라인에 있는 전문가의 생산물과 거래할 때 후속적으로 거래할 때만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것도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지금 자기가 혼자 전문가, A라는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나 혼자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B랑 C랑 이 사람들이 각각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생산물과 교류를 해야, 거래를 해야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가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It would make no sense. 그러니까 뭔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말이 되지 않냐면 to produce more food, 더 많은 음식을 생성하는 것이요. 뭐보다냐면 a household need, 한 가정이 필요한 것보다. 근데 뭐 하지 않는다면이냐면 there is a market outlet, 시장 판매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한 시장 판매처냐면 그 넘치는 음식, 일단은 원래 원문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부족한 식량을 지금 의류 아니면 주거지, 기타 등등으로 교환할 시장 판매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다면 한 가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본인도 내가 전문가인데 먹을 게 부족해요.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이 부족한 음식을 우리 옷이나 아니면 주거지나 기타 등등으로 교환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교환하려고 하지 않죠. 보통 뭔가가 트레이드에서 거래를 한다는 거는 나에게 남은 잉여 산물과 그 사람이 남은 잉여 산물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음식이 아니라 지나친, 그러니까 넘치는 식량을 다른 사람들이 그 전문가가 만들어낸 어떤 의료나 주거지나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해야 뭔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넘치는 음식을 이런 것과 교환할 수 있는 시장 판매처 같은 게 없다면 아무리 내가 한 분야에서 전문가여서 잘 만들어도 교환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한 가족이 필요로 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아무래도 말이 되지 않겠죠. 어차피 다 쓰레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란 걸 알 수 있었고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동시에 without the ability, 능력이 없다면인데 뭐 할 능력이 없다면이냐면 그 시장에서 음식을 살 능력이 없다면, 그럼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뭐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능력이 없다면 it would not be possible,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주어 진주어죠. 뭐가 불가능하냐면 to be a specialist home builder or clothing maker, 그러니까 주택 전문가인 주택 건설자 아니면은 의류 제작자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주택 건축가나 아니면 전문 의류 제작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때문이냐면 또 마찬가지로 가주어 진주어 나옵니다. To farm for one's own survival,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존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전문 주택 건축가나 아니면 의류 제작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죠. 지금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본인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내가 음식이 부족한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음식이랑 관련된 농업을 먼저 하겠지. 그 사람이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뒤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스미스는 지금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깨달았냐면 the division of labor, 그러니까 노동의 분업은 is limited, 제한됩니다. 뭐에 의해서냐면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시장의 규모는 is determined, 결정이 됩니다.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전문화의 어떤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말 그대로죠. 지금 노동의 분업이라는 건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 분업도 잘 되어 있을 거고 시장의 규모가 적다면 그냥 뭐 A, B 단순히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지만 말 그대로 시장의 규모는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전문화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분야라면 시장의 규모도 클 것이고 전문화의 정도가 적은 부분이라면 시장의 규모도 적어진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란 걸 알 수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문장 삽입이나 순서라기보다는 내용적으로 나오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휘 문제라는 게 원래 빈칸적으로 이제 내용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1번입니다. 31번은요, 사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선지에 있는 1, 2, 3, 4, 5에 있는 단어를 잘 몰라서 학생들이 보통 많이 틀려요. 우선은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not the peasant's goal. 그러니까 농부의 목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주어, 진주어 나오네요. 지금 농부의 목표가 아닌데 뭐 하는 게 농부의 목표가 아니냐면 to produce, 생산하는 것이 농부의 목표가 아니래요. 뭘 생산하냐면 가장 높은 가능한 시간 평균적인 어떤 농작물 생산량을 만드는 것이 농부의 목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농작물 생산량은 어떤 것이냐면 수년에 걸쳐서 평균 내어지는 생산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서 평균 내어지는 최고로 가능한 시간 평균적인 농작물 생산량을 생산하는 것은 바로 농부의 목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시간 평균적으로 농작물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최고로 높아도 지금 좋은 게 아닌지, 농부가 만족하지 않는지, 그것이 농부의 목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어쨌든 농부의 목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왜 목표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시간 평균적인 산출량이 is marvelously 엄청나게 높더라도 지금 뭐로 써냐면 지금 조합의 결과로서래요. 뭐의 조합이냐면 지금 9년간의 아주 훌륭한 9년과 그리고 and 1 year of crop failure 1년간의 농작물 생산 실패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훌륭한 9년과 지금 농사에 실패한 1년간의 조합의 결과물로서 만약 당신의 시간 평균적인 산출량이 엄청나게 높다면 you will still starve to death. 당신은 여전히 starve to death, 굶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In that 1 year of crop failure 그 농작물 실패한 그 1년 때문에 고작 그 1년 때문에 굶어 죽을 거래요. 뭐 하기도 전이냐면 당신이 돌아보기도 전에 뭐 하려고 돌아보냐면 당신 스스로 계산하려고 되돌아보기도 전에 근데 뭐에 있어서냐면 당신이 아주 훌륭한 시간 평균적인 산출량에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무슨 말인지 설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말 그대로예요. 지금 A라는 농부가 있는데 저 1, 2, 3, 4 뭐 해서 쭉 10년까지 있다고 칩시다. 지금 막 굉장히 999 이제 10이 만점이라고 치면 999 하다가 한 9년째 되는 날에 1하고 10년째 되는 날에 다시 9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평균 산출량은 굉장히 높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 10번 중에 딱 한 번만 지금 1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높은 수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조합이 아무리 좋아서 지금 얘가 시간 평균적인 산출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이제 얼마나 잘했는지 90년에 걸쳐서 얼마나 잘했는지 돌아보기도 전에 그 1년에 꼽혀버리면 나 지금 1년 한 거 망했네 이래가지고 굶어 죽고 막 힘들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가능한 평균적인 농작물 생산량이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게 아무리 잘해도 지금 하루 그렇게 돼버리면 1년 그렇게 돼버리면 이 농부는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 당신의 시간 평균적 산출량이 9년간의 훌륭한 9년간의 생산과 그리고 1년간의 농작물 실패에 대한 조합의 결과물로서 엄청나게 시간 평균적인 산출량이 높다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높다 하더라도 당신이 훌륭한 시간 평균적 산출량에 있어서 당신 스스로 계산하려고 되돌아보기도 전에 그 1년간의 농작물 실패로 인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농부의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농부의 목표는 뭔지 볼게요. 대신에 그 농부의 목표는 뭐 하는 거냐면 to produce yield,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above 하면 뭐뭐 위에죠. 굶어 죽을 수준 위로인데 in every single year, 그러니까 매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매년 굶어 죽는 수준 이상의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뭐라고 할지라도 시간 평균적인 산출량이 may not be highest, 가장 높은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죠. 9년 이제 뭐 10번 중에서 1년부터 10년이 있다고 치면 9999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1 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높겠지만 대충 5, 6, 뭐 4, 7, 6, 5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엄청 고루고루한 수준이겠죠. 평균적으로 보면 A의 경우가 더 높으나 농부의 목표는 지금 딱 다 잘 되고 하루 이제 못했다, 이게 지금 목표가 아니라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고루고루 잘 되는 게 바로 농부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대신에 농부의 목표는 지금 시간 평균적인 생산량이 가장 높지 않다고 할지라도 매년 굶어 죽을 수준 이상으로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요 어쩌고 저쩌고 지금 빈칸이 나오죠. 빈칸이 굉장히 타당한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land leveling 이라고 한다면 토지 정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지는 stop의 이제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땅을 고르게 하는 것을 지금 토지 정지라고 하고요. retrimming 하면은 이제 잡초 다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듬기. field scattering 하면 이제 농지 흩어놓기, 농지 흩뿌리기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organic farming 하면 이제 유기농 농산물 재배, 그 다음에 soil fertilization 하면은 이제 토양에 대한 비료, fertilization이 이제 비료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뒤에 내용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어쨌든 그것이 바로 주어가 타당할지도 모르는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요 have just one big field, 하나의 큰 농지만 가진다면, 근데 no matter how 해석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아무리 지금 그것이 평균적으로 뭐 수치가 아니면 성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평균적으로 좋다고 할지라도 만약 당신이 하나의 큰 농지만 가지고 있다면 you will starve, 당신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뭐 할 때냐면 the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가끔의 그 해가 도래할 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당신이 하나의 농지가 해서 low yield, 낮은 산출량을 가질 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당신이 만약에 당신이 하나의 큰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게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신이 하나의 농지가 낮은 산출량을 가질 때인 아주 피할 수 없는 가끔의 그 해가 도래할 때면 당신은 아마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굶어 죽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굶주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뒤에서부터 해결책이 나와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have many different fields, 많은 다른 어떠한 농지들을 가지고 있다면 varying independently, 어떻게 다양한 지금 독립적인 서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에게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다양한 많은 다른 농지들을 가지고 있다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앞에 있는 many different fields를 꾸며주는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당신이 서로에게 있어서 독립적으로 서로 굉장히 다양한 많은 다른 농지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in any given year, 그 어떤 주어진 해에도 some of your fields, 당신의 농지의 몇몇은 will produce, 생산할 것입니다. will, 잘 생산할 것입니다. even when your other fields are producing poorly, 지금 심지어 당신의 다른 농지들이 아주 빈약하게 생산할 때에도 당신의 농지의 몇몇은 잘 생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몰빵하면 그 몰빵한 곳에서 만약에 뭐 그 해 뭐 약간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이 농작물을 수확을 못했다 하면 이제 당연히 굶게 되는 거겠지만, 만약에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이걸 좀 나눠서 A, B, C, D로 해서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해서 농지를 이런 식으로 흩어두면 얘가 잘 못해도 얘네 셋이 잘 될 거고 얘가 잘 안 된다 해도 얘네 둘이 잘 될 거니까 결국에는 농지를 여기저기 흩어놓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뭐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나 문sab이라기보다는 문장 삽입으로 나온다면 뭐 요 문장 instead 끼고 있는 이 문장이 나오기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that's why 이 문장도 문장 삽입으로 나오기 좋을 것 같네요. 사실 문장 삽입으로 나오기 좋은 포인트들은 좀 여기저기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역접의 연결사 가지고 나오는 문장들이나,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좀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번입니다. There are several reasons. 지금 몇몇 이유들이 있대요. 뭐에 대한 이유냐면 왜 도움이 may not be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ne possible reason, 하나의 가능한 이유는요. 자, 그럼 뒤에서도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왜 도움이 좋은 게 아니라 효과적이지 않은지, 효율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쭉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요 뭐냐면 receiving help, 도움을 받는 것이요 지금 자존감에 있어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뒤에 안 봐도 조금 약간 내용이 그려지지 않나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도움을 받으면 내가 잘 할 수 있는데도 도움을 받으니까 나는 이것도 잘 못해서 도움을 주는 건가 해서 자존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 봐볼게요. 최근의 연구입니다. 지금 이 대학교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 한 가지 최근의 연구는요. 뭔가를 조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능성을 조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능성은 앞에 말한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로 자존감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에 따르면이냐면 자존감 위협 모델에 따르면 뭐 그런 게 존재하나 봐요. 자존감 위협 모델 이론에 따르면 지금 도움은요 can be perceived 인식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협력적이고 애정 있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니까 굉장히 협력적이고 애정 있는 플러스의 존재로 보일 수 있겠죠, 당연히. 또는 그것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한다면요 그 도움이 is interpreted 해석이 된다면 뭐로써냐면 무능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위협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쌤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A라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이걸 굉장히 협력적이고 애정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B라는 사람이 나랑 잘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B라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심지어 내가 잘하는 분야라고 치면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건가 해서 나의 자존감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에 따르면요 도움은요 is especially likely to be seen 어떻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위협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대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영역에 있다면인데 어떤 영역이냐면 자기 연관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정의적인 영역에 그것이 있다면 도움이 위협으로서 마찬가지로 특히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도움을 받는 부분이 이제 본인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의하기에 굉장히 잘하는 영역인데 도움을 받으니까 굉장히 이제 또 자존감에 타격이 온다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특히 헷갈릴까봐 자기 연관적이고 자기 정의적인 영역이 뭐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That is, 다시 말해 영역은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냐면 당신 자신의 성공과 어떠한 성취가 are especially important 특히나 중요한 영역인 영역 그러니까 즉 자기 연관적이거나 자기 정의적인 영역에 있다면 지금 그 도움은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긴 하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관련적인 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안 좋은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can undermine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 뭐 대충 같은 맥락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관련적인 업무에서 자기 관련적인 일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 자신에 대해서 나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용동사 나오고 있죠.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당신으로 하여금 지금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느끼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자아 개념이 놓여 있다면 근데 rest on 어디에 놓여 있냐면 당신이 아주 훌륭한 유리 능력에 놓여 있다면 이라고 하네요. in part 하면 부분적으로라서 뭐 partly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어쨌든 당신의 자아 개념이 부분적으로 당신의 훌륭한 요리 능력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아에 타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할 때가 타격이 될지도 모르냐면 당신의 한 친구가 도와준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준비하는 것을요. 식사를 그 손님을 위해서 한 친구가 당신으로 하여금 손님을 위해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 때 이는 당신의 자존감에 타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뭘 암시하냐면 당신이 지금 not the master chef 그러니까 유능한 요리사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요리사냐면 당신이 생각했던 요리사예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 유능한 요리사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자존감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답이 1번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내용적으로만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